안녕하세요, 신기덕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장거리 출장을 가게 돼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녹음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트위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현 정부의 정책이나 현재 정치 상황이나 또는 이제 국제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는 게 제 나름 정리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위에 있고요. 뭐 당연히 그렇다시피 제 방송은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라이브로 생 라이브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녹음이 끝나면, 녹화가 끝나면 업로드 시간만 한 30분이 걸리거든요. 이게 제 유튜브가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을 업로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30분의 격차밖에 없는 거의 실시간 리얼타임 방송이다 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오늘자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팩트를 왜곡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또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좀 격하게 싸우긴 했습니다만, 또 아시다시피 제 트위터라는 데가 고소득 전문직이 굉장히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분야다 보니까,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하고 얽혀있는 분야다 보니까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해서, 또 이제 자기들 말에 동조 안 해주면 또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러니까 투닥거렸죠. 하여튼 이제 이슈가 뭐냐,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1년에 1000명 정도 또는 1년에 3000명 정도 의대 정원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한두 해 만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사실 지난 한 30년간 그러니까 검토만 하고 추진을 못했던 정책이에요. 왜냐면 의사협회나 이런 애들이 워낙 선거철에 난리 치니까, 또 이제 대형 병원들의 압박도 있었고, 또 대형 병원을 갖고 있는 이제 뭐 여러 대기업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검토만 하고 추진을 못했었는데,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다 동의를 하고 있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끝이 없고 앞으로 정치할 생각 없는 저희 VIP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고 야 추진해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행이 된 거지, 마치 뭐 민주당만 찬성을 한다 또는 국민의힘만 찬성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의사가 부족합니다. 혹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OECD 대비해가지고 수도권에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니까 인구 대비하면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제 의사가 충분하다 근데 왜 또 더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수치를 굉장히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OECD 국가들 중에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풀 사이즈로 제공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는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물론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거죠. 거기서 보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많다고 해도 그 많은 의사분들께서 돈을 충분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벌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진료비 원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내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의료보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면 뭐 간단한 치료 받는데도 몇십만 원 내야 됩니다. 수술이 돼버리면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냐, 대부분의 국민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데 진료비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료비 원가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협회, 다시 말해서 사업자 단체가 자기들끼리 원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가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원가나 또는 뭐 다른 모든 원가처럼, 뭐 하다못해 삼겹살집 식당의 원가, 짜장면집의 중국집의 짜장면 원가처럼 정부에서 만들어서 야 이 가격에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의사협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원가 내역이 비공개입니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야 니네 원가 재료 내놔봐, 우리도 이제 이거 산정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의사들이 무슨 뭐만 하면 수가 현실화 해달라고 그러는데, 수가 현실화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가가 이렇게 있는데 원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낮은 수가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현실화 해달라, 자기들이 너무 값싼 돈을 받고 있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니들 얼마나 값싼 돈인지, 하여튼 주사 한 방 놓는데 얼마, 그 주사기 재료랑 약값 재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병원의 처치용,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하는 소위 말해서 공인비용, 그 원가가 뭐냐 이거죠. 모든 진료비, 수술비, 뭐 이런 원가들, 그걸 한 번도 공개를 안 해요 얘들이. 그러면서 뭐만 하면 자기들이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로 이제 자기들이 보장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원가 공개하라고 의무적으로 했더니 이 의사협회나 이 연관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걸었어요. 그거 공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자기들이 진료비를 받고 있다면, 그 원가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원가는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현실보다 낮은 원가를 만들었을까요? 정부에서 얼마 이하로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만든 원가가 낮겠어요? 추정키로 4배에서 5배 정도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서 공시지가와 시가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시가가 자꾸 자기들은 공시지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훨씬 더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보험 수가, 이제 치료하고 나면 그 환자가 자기 부담금 얼마 내고 보험에서 얼마 타가는데 병원에서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실제 들어간 원가 대비 4배나 5배 정도 비싸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시장의 전반적인 진료비가 바가지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건보 재정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이유로 의사들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숫자를 좀, 왜냐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그 돈 안 되는 과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은 작은데 돈 되는 거는 뭐 성형외과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다 그쪽에 몰려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 내과나 이런 거 전문의 따고 나서도 성형외과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외과 전문의 하고 나서도 성형외과 합니다. 성형외과 전공의가 오히려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돈 되는 과만 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골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의사 숫자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 단체가,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야 의대 정원 늘리기 전에
예전부터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의사단체가 자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좀 해봐라. 이런 국민보건서비스에 관련해가지고 자꾸 부실해지는 거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왜 의무라고 주장하냐 하면 의사들은요 국가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자기들은 뭐 규제 안 받는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게 어떤 자격증에 관한 법은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만 진료를 할 수 있고 딴 사람들은 의사들이 하는 진료 행위를 못하는 거죠. 변호사법처럼 그건 독점적인 겁니다.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 회계사법, 의료법 다 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자격증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함과 동시에 보호를 하는 거니까. 게다가 건보재정이라 해서 보전해 주는 것 때문에 사실 의료업계는 두 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일단 그러니까 진료를 하고 나서 진료비를 못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건보재정에서 주니까. 자, 이런 상황이니까 국가는 당연히 의사협회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야, 니네들이 그럼 자체적으로 뭐 좀 해봐. 그럼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연봉 1억을 줘도 저기 지방 소도시의 병원에는 안 가려고 그런다더라. 또는 연봉 1억을 줘도 섬에 있는 보건소 같은 데나, 보건소는 가겠지. 근데 섬에 있는 뭐 병원에는 의사가 안 가려고 한다더라.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의사들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회원들 상대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인건비의 절반 정도를 보조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지방이나 아니면 섬에 있는 병원에서 1억밖에 못 주면 연봉 2억 준다고 그러고 나머지 그 1억은 의사협회에서 기금 만들어서 그걸로 주면 돼요. 거기 가는 의사들한테. 하다못해 그런 성의라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 안 합니다. 정부에서 그 돈 만들어 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두 번째, 그 지방에 의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좀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의사협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은퇴한 의사들을 글로 보내면 된다, 지방으로. 손 떨려서 메스나 청진기도 제대로 못 잡아서 은퇴하신 분들을, 그 나이 든 사람들을 갖다 지방에 보낸다고요? 이게 의사협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까? 자, 이러니까 정부에서 더 이상 참 기다릴 수가 없다. 이제 지금 2040년, 2035년 이렇게 의료가 붕괴되니 만에 이런 얘기들이 잔뜩 나오는 상황인데, 더 이상 의사협회만은 이걸 맡길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VIP께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강수를 두신 겁니다. 자, 의대 정원을 늘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의사들이 많이 배출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년에 만약에 한 1000명이 배출됐다면 이제는 1년에 한 4000명이 배출되는 거겠죠. 일단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의사협회에서는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다들 뭐 인기과로 가지 누가 비인기과로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년에 한 3, 4천명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가 전부 다 성형외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성형외과가 더 이상 인기과가 될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에 얻는 수익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별로 안 가죠. 돈이 안 되는데. 그럼 딴 데로 가겠지.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평평해지는 겁니다. 지금의 왜곡된 시장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뭐냐? 일단 사립대는 증원 안 해줍니다. 사립대는 증원 안 해주고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증원을 할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정원을 늘려주고, 국립대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그 지방 국립대에 교육시설, 뭐 강의실이라든지 실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인력 규모에 맞게 확대해 줍니다. 그래서 확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더 뽑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해 줍니다. 이를 목적으로 사실 지방 국립대를 세워놓은 거고요. 그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다 의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국립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지금 충북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변에 있는 병원 하나 더 인수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되면
제2 충북대 의과병원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의대들이 의대병원을 한두 개씩 더 세우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예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거점 의대병원들이, 거점 의대 대형 병원들이 한두 개씩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가 됩니다. 각 동시에 의료비 원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과연 수가가 원가 이하인지 또는 원가 이상으로 바가지로 되어 왔는지도 검토를 할 거고, 그 모든 사항들을 검토해서 수가 제도를 전체를 뜯어고칠 겁니다. 원가 이하라면 원가보다 더 드릴 테고, 원가보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원가 수준으로 맞출 겁니다. 그게 정부의 향후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의사들은 당장 자기들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파업을 하니 뭘 하네 지랄하는 거죠. 제 양반들은 자기 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뭐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없고요. 아예 고민이 없어요, 제 양반들은. 지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뭐 학교 다닐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만 열심히 했던 애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의대 중원 문제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로스쿨을 통해서 수많은 변호사를 쏟아냈더니 수송 비용이 낮아졌고, 낮아진 것만 봐도 그 다음에 의약 분업을 통해서 약사들에게 많은 정권을 줬더니 약사들이 늘어나고 의약 관련한 약품 관련한 비용들이 많이 낮아지, 또 약값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억제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의대 정원 확대의 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통제되고 왜곡되어 왔던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 논리에 맞추는 거,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이걸로 파업을 하신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화물연대 꼴 날 겁니다. 진짜 감옥에 들어가고 진짜 면허 날리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보호받지만 역시 통제되는 존재니까요.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 오버하지 마십시오.